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난달도 그렇고 이게 새해 처음이니까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초부터 참 올해가 말띠, 근데 청말띠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초부터 시장이 조금 안 좋았었죠. 첫날부터 특별한, 미국도 2008년 이후로 새해 첫날 빠진 적은 없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새해 첫날 주가가 그렇게 심하게 밀린 적은 기억적으로 잘 안 나는데 올해는 새해 첫 개장일부터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았고 그런 게 지금까지도 어제는 미국 시장이 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하게 시장이 급등한 것도 아니고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것 같고, 또 삼성전자 어제 잠정 불실적이 발표가 됐죠. 불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4분기 실적이 예전부터 안 좋았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이 좀 돼 있어요. 삼성이 미리 빠졌으니까. 미리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반등,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을 못 했는데 8조 3천,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 중에 1분기에 영업이익이 조 단위, 특히 10조, 9조, 8조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사실은 세 군데밖에 안 된답니다. 삼성전자, 애플, 그리고 엑슨모빌인가? 세 군데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금은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어서 그렇지만 세계의 어떤 정말 그야말로 굴지의 1, 2등의 기업과 어깨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속한 회사가 아니고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 쪽에 속한 회사였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히 정말로 저평가됐지만 그야말로 이머징이죠, 이머징.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받고 있는 이 현실이 참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불편해도 어떡하겠습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좀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초부터 이런 경험을 겪고 나서 보니까 지금 타이틀을 보시겠지만 기본 원칙의 위대한 힘이라는 거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 기본만 사람도 살아가면서 의식주라는 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의식주만 해결이 된다면 그 뒤에 문제는 오히려 만족도가 행복이 더 커지느냐는 그거대의 문제지. 사실은 의식주만 해결되면 크게 불편한 건 없잖아요. 사람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도 자기가 기본 원칙만 지키면 절대 이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도태되거나 아니면 이 시장에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겪고 연초부터 기본 원칙을 철저히 또 나의 원칙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좀 해봤었는데 오늘도 그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해죠. 공교롭게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지난 해에 봉에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방법들, 매매 방법들을 조금 배웠죠. 사실은 큰 매매가 아니고 단기 매매 위주로 물론 봉에 관련된 매매도 주봉과 월봉이 있기 때문에 봉에 관련된 매매도 중기나 아니면 월봉 단위로 매매한다 그러면 장기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봉이라 그러면 가장 기초 단위이기 때문에 좀 짧은 매매 위주로 매매하는 경우가 좀 많죠. 단기 매매라든지 요즘처럼 장이 좀 불확실성이 갚을 때 짧게 끊어치는 매매는 봉 매매만 해도 사실은 크게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을 봉 매매로 벌기는 사실은 좀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왜 주식시장에서 일시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돈을 못 버나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그러니까 항상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먹을 때는 조금 먹고 잃을 때는
먹은보다 많이 토해내는 게 개인 투자자니까 개인 투자자가 이 시장에서 돈 벌기가 참 힘들다라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시장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머물렀지만 뭐 조금 올라가면 시장이 불안하니까 챙기고 싶은 심리가 강해지고 또 혹시라도 뭐 초보 시절에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초보 시절에 물리면 제 개인 투자자가 제일 못하는 게 손절매고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돈이 남아있으면 물타기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죠. 물타기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조금 샀을 때 떨어지는 거는 포기 안 되는데 나중에 물을 많이 타서 보유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도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대책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저도 초보 시절에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얘기를 TV 앞에서 시청자분들 해도 사실 다 겪어 나오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겪어서 나중에 살아남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추억이 되고 사람들한테 모였을 때 나도 옛날에는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지만 이 시장에서 도태되고 이 시장에서 깡통을 차고 나중에 망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없죠. 나의 치부를 드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꼭 살아남아서 이 시장에서 다음에 그런 얘기할 때 나도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멘토나 추억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원칙입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정말로. 근데 문제는 이 단순한 걸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님들이나 많이 이 시장에서 오래되신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저도 뭐 시청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죠. 저도 처음에는 뭐 주식을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차트도 마찬가지죠. 차트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모니터 개수도 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선물 지수도 봐야 되고 옵션도 봐야 되고 뭐 모니터도 처음에 저도 모니터 한 대에 본체 한 대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8대까지 늘어났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하고 차트 자체도 처음에는 뭐 기본적인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차트만 보다가 이게 좋다 그러면 이것도 깔고 보조지표도 깔고 뭐 깔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죠. 근데 시간이 또 뭐 1년, 2년은 아닙니다만 10년 단위로 흘러가니까 오히려 모니터 개수가 줍니다.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다 봐봐야 목만 아프고 필요가 없으니까 모니터 개수도 점점 줄고 차트도 오히려 예전에 처음 봤던 것처럼 단순하게 자꾸 보조지표가 없어지면서 왜? 이거 해봐야 맞지. 이걸 해도 저걸 해도 다 맞지 않는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 경험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점점 없어져서 오히려 단순화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시장에 오래 계신 많은 선배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저조차도 그런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지만 제가 뭐 제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님들이 이 시장에 가서 시청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잘 될 거야. 안 됩니다. 물론 이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여기서 바로 고수의 단계까지 이렇게 건너뛰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 거쳐야 될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 거쳐가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돈을 많이 잃지 않고 거쳐서 여기까지 온다면 이 뒤로는 사실은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잃는 사람은 맨날 잃고 버는 사람은 맨날 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장이 정말로 뭐 하루에 100포인트씩 이렇게 폭락하는 장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없는데 그런 장이 아니라면 하락장에서도 돈을 잃지 않고 지키고 있으면 그 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버는 습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웬만한 장은 벌어요. 근데 잃는 습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 웬만한 장에는 있습니다. 상승장에도 잃어요. 그 습관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시간과 노력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게 투자를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되기는 아니니까.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 습관이 올바르게 배인다면 웬만한 장에서는 돈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기술적 분석이죠. 올바른 원칙. 그렇게 올바른 매매 방법만 자기한테 만들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나 그러면 이것도 제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돈을 빨리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두 발 뒤로 물러서서 보면 돈은 평생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빨리 조급하게 벌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이 기간을 짧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재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한두 발 뒤로 물러서서 보면 시간은 길게 걸려도 그 시간이 내가 돈을 버는 습관으로 딱 고정되면 그분은 그 순간부터 끝까지는 평생 버는 겁니다. 평생 버는 거. 물론 이 평생 버는 게 단위 차이가 있겠지만 평생 버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의 복리게임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사실은 그 이론적인 거하고 실제는 틀리죠. 실제는 틀리긴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몇백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의외로 그때는 진짜 잘 되더라고요. 잘 돼서 몇 달 만에 몇 천만 원으로 불린 적도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면서도. 그게 복리게임이라는 얘기죠. 복리게임. 그렇게 처음에는 작은 단위로 시작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나중에 몇십 년 후에는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돈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몇십 년이 아니라 단시간에 몇 개월, 1, 2년 사이에 이 돈을 이렇게 불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 돈이 불리시는 게 아니라 또 손실적으로 하는 게 많죠. 오늘 배울 게 뭐냐 그러면 진짜 단순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배울 게 이동평균선의 의미와 활용법입니다. 이건 뭐 이동평균선 그러면 다 아시죠? 뭐 이동평균선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이란 거는 뭐가 봉입니다. 봉이. 이동한 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앞쪽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숫자가. 그렇게 얼마나 이동했나는 거, 얼마나. 봉이. 그렇게 거기 5가 붙어 있으면 봉이 5일 동안 이동한 평균선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20이 붙어 있으면 봉이 20일 동안 이동한 평균선이 되고 여기 뭐 60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120선이 붙어 있고 대충 이렇게 5일선, 21선, 61선, 120선, 뭐 밑에 200일선 쓰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봉이 이만큼 이동한 평균선입니다. 평균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어떤 주가가 5일선, 봉이 여기 있고 5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가는 5일 동안 평균선 가득 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플러스가 나 있다. 수익이 나 있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5일선이 아래에 있고 봉이 밑에 있으면 올라올 때마다 5일선이 왜 저항되겠습니까? 손해가 나고 있으니까 자기 본전가 그쳐오면 본전 매도 심리가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5일 이동 평균선 선이란 게 봉이 선 위에 있으면 선은 지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지지선이라 그러죠. 봉이 선 아래에 있으면 올라올 때 선은 저항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저항선이라면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저항선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동평균선의 의미. 이것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 3일선 기법 이거 이야기해봐야 그거 알아서 말 건데 그거 알아서 그거 필요 없고요. 그냥 증권사에서 적용해주는 이런 일반적인 이동평균선 몇 개의 의미만 알면 그게 봉은 5일선은 뭐 시간값의 지표고 뭐 탄력 지표라 그러고 20일선은 뭐 생명선이라고 그러고 60일선은 뭐 수급선이라고 그러고 120일선은 뭐라 그러고 경기선이라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뭐 딴 거 필요 없고 그 정도는 뭐 인터넷을 찾아도 알고 뭐 작은 뭐 몇천 원 안 되는 책을 사봐도 다 아는 거니까 그런 거 정도만 알고 이동평균선 매매법 이야기해봐야 이동평균선 매매법도요. 사실 가지치기를 해서 하면 저도 5일선 가지고 한 10개는 만들 수 있어요. 21선 가지고도 10개는 만들 수 있고 그 안에 또 뭐 이런 거 있죠. 5일선과 21선 중간에 11선이 있으니까 11선 가지고 또 만들고 11선이 세력선이다 이러고 다 하죠. 그래서 뭐 3일선은 급등할 때 3일선 한 게임 올라. 그래 따지면 선 가지고도 수십 개의 기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내 매매하는 거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가가 어려운 거는요. 주식을 매매해서 또 뭐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지선 역할을 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자 하면 여기 딱 대이고 이 지지선에 체결이 딱 되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매매해서 주식해서 성공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항선도 마찬가지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고 여기서 어떨 때는 그렇게 공간이죠. 갭을 남기고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공간이 많이 벌어지는데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깼다가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또 수가지의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가 있잖아요.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답이 없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이게 뭐 전문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것 뿐이지 그렇게 됩니다 하면 네가 주식하지.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다 주식이 다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주식을 하죠. 본인이 주식을 하면 워렌 버핏 1년 동안 한 달에 1년 동안 20% 수익 나는 거 뭐 우리나라 시장이 옵션이나 뭐 이런 거 뭐 하루에도 뭐 10% 20% 수익 나는 게 여단사인데 그러면 뭐 몇 년만 하면 그 사람은 재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돼 있을게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 세자입니다. 사기꾼.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 사람은 항상 그 주식이라는 게 투자를 내서 수익을 보는 걸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죠? 주식이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은 투자를 내서 수익을 내는 게 전부 목적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 그 얼마 전에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지? 컴퓨터 안에 있는 거를 해킹을 해가지고 뭐 팔아먹는 게 있대요. 그런 내가 TV를 잠깐 봤는데 그때 나도 좀 놀란 사실인데 약자 있죠.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의 정보가요, 더 비싸게 팔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듣고 왜 저러지 하고 보니까 나는 돈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을 정보를 해킹해가지고 하면 더 비싸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있는데 이런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을 하는 어려운 사람 정보들이 더 비싸게 팔린대요. 그거 듣고, 야, 정말 벼룩이 간 빼먹는 나쁜 놈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근데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와서 그 주식시장의 약자들은 누굽니다? 힘없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여윳돈을 어떻게 갉아먹으려 하는, 진짜 그게 그 벼룩이 간 빼먹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슈?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법들, 뭐 보기에 따라서는 화려해 보이는 기법들, 저도 다 거쳐왔지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개념만 알면 되는데요. 이동평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물론 수렴해서 역배열이 되고, 수렴이란 거는 어떤 주가가 어느 점에 모여서 위로 올라가면 정배열이 되고 밑으로 떨어지면 역배열이 되죠. 그래서 선들이 이제 그 부채살 모양으로 퍼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정배열. 역배열이거나 정배열이거나 역배열이. 미국 시장 월봉 봐요. 완전 정배열이. 5월선, 20월선, 60월선, 120월선. 이런 것들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뭐가 됩니까? 내려올수록. 이 자리가 다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다 지지선 역할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사실 지금 16,000포인트 근처에 있는데 미국 시장이 10% 빠져도요, 20월선이 안 깨집니다. 그러면 정배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배열. 근데 우리나라는 형편이 없지요. 형편인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그 주가가 정배열이나 역배열이냐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정배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고, 맞죠? 역배열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미 정배열이 돼버리면 뭐가 됩니까? 주가는 이미 많이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배열이 될 가능성이 많은 위치에서 확률 배팅을 해서 역배열이 되면 손절매를 하면 되고, 정배열이 되면 보유를 하면 됩니다. 간단한 원리죠. 간단한 원리.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것만 알면 된다니까요. 근데 정배열이나 역배열이 될 가능성이 많은 종목, 그렇게 이거를 그거하고 보태서 우리 주식 경험 보면 무릎에서 사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 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무릎이 어디냐? 어깨는 어디고? 이런 걸 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 확률을 높이는 배팅을 하는 거예요. 배팅을. 무릎이 어디냐라는 건데, 바닥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바닥을 나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거 세 글자예요. 사기꾼이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사기꾼. 정확하게 바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정확하게 그러면 고점, 천정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도 안 틀리고 알 수 있. 운이 좋아서 한두 번 맞출 수는 있죠. 평생 주식하다 보면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지만 매번 정확하게 천정과 바닥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한테 강의할 때 제일 어리석은 투자자가 누구냐라고 묻으면 저는 단연코 이런 얘기 합니다. 여기가 바닥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여기가 고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요, 바닥은 지나봐야 알고. 이거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고점도 지나봐야 합니다. 지나봐야. 그래서 진아하고 친구가 자나죠. 있잖아. 요즘 김준호 씨가 대상 받고 자나잖아 이런 얘기 하는데, 진아의 친구가 자나인가요? 진아라는 가수도 있나? 어디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이 고점과 저점은 지나봐야 합니다. 지나봐야 알아요. 지나봐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여자친구가 김진아니까 걔를 보고 아나 이런데, 그 농담이고요. 저는 항상 이러면 중간에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나봐야 알아요. 지나지 알고 하는 거는 예상일 뿐이에요. 예상.
예상.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주식을 모르는 분들은 아유씨 전문가가 돼가지고 지나봐야 안다는 소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지만요. 오히려 경험이 많으신 분은 오히려 제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지나봐야 알아요. 그러면 하락장은 어떤 장이냐? 예상했던 저점이 자꾸 깨지니까 하락장이고 그래 하락이 지나니까 역배열이 심화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똑같은 겁니다. 상승장은 자기가 예상했던 고점을 자꾸 돌파하고 올라가니까 상승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상했던 고점 자꾸 돌파하고 올라가니까 여기가 저항됐다가 또 뭐든 지지로 바뀌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정배열이 되는 거고 상승장이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예상했던 게 결국은 깨졌잖아요. 다 정배열이 지나봐야 하는 거거든. 지나봐야. 그러면 지나봐야 아니까 그러면 지나봐야 알면 지나고 나서 사면 다 늦은 거 아니냐. 그래서 무릎이 어디냐라는 건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부터 다른 거 하나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냥 남들이 그럽디다. 다른 전문가들도 그럽디다. 21선 중요하다고. 어떤 전문가들 21선이 월급날이니까 20일 토요일 일 빼면 20일 일한 게 월급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월급을 받아야 생활하지. 그래서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21선이 생명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선. 이거 깨지면 죽은 생명이다라고. 21선이 가디레일이다. 중앙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앙선. 이렇게 1차선, 2차선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빨리 가려고 그러면 뭐 추월도 할 수 있고. 근데 중앙선은 침범했다가 사고 나면 죽는 거 아니면 큰 사고 나잖아요. 21선은 중앙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 공통적인 부분 중요한 거요. 21선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또 여러분한테 딱 머릿속에 기억하기 쉽게 21선은 생명이다 생각하면 돼요. 생명. 21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21선 밑에 주가가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짧은 단기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분 아니면 21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21선 하나. 그렇죠? 21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21선 하나 있으면 어스님 정배열, 역배열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2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게 정배열이겠어요? 역배열이겠어요? 바보 아니면 다 합니다. 21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정배열일까요? 역배열일까요? 이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정배열이요. 21선 살아있으면 다 정배열이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61선, 121선이 없다고 해서 그거 보고 이거 역배열 21선 하나 보고 정배열 역배열 못 알아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좀 웃기는 이야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걱정할 것도 마시고 21선은 생명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거 하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바보라도. 나이가 많아서 학력이 짧아서 가방끈이 짧아서 이거 몰라요? 이거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여러 종목을 보면서 그것도 하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매매에 활용을 해봐요. 제가 책임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100% 성공할 수 없어요. 100% 성공하면 내가 이 자리에 없어요. 하지만요.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벌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만 지키면. 안 지키면 못 보는 거지만 지키면 무조건 돈 벌게 돼 있어요. 요 활용법은 조금 이따가 차트를 몇 개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21선이 왜 중요한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21선은 왜 중요한가? 생명선이니까.
생명선이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또 보고 있는 시장으로 종목으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가 여러분 가장 궁금한 거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어제 잠정 실적이 나왔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어제 나왔지만 이미 주가는요. 어제 21선이 깨진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아니죠. 삼성전자죠. 그것까지 헷갈리네. 저 삼성전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그 시청자분이 보시다시피 잠정 실적은 어제 나왔지만요. 이미 이 종목은 고점에서, 이게 고점 아닙니까? 150만원. 고점에서 아이고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두 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쌍봉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이 저 위에도 고점 있지 않느냐? 그거는 옛날 고점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150만원을 통과를 못하냐? 이게 쌍봉이에요. 쌍봉 떨어지면 패턴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왜? 한 번째는 이게 다시 올라가는 게 뭡니까? 이게 정말 고점인가 확인하고 떨어지니까 이때 떨어질 때는 뭡니까? 첫 번째 이때 떨어질 때보다 하락할 확률이 더 많고 하락하게 된다면 가파를 확률이 더 많다. 패턴 배울 때 배웠잖아요.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쌍바닥은 뭐냐? 여기가 저점인가? 처음에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멀리 못 갑니다. 다음에 여기 저점이 확인되니까 여기 확인 매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더 빨리 올라가는 게 쌍바닥 원리라는 거 패턴 매매할 때 배웠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기 파란 선 있는 게 뭐야? 그게 21선입니다. 21선. 보시면 쌍봉 찍고 돌파 못하죠. 21선조차도.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여기도 보십시오. 돌파 못하죠.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제 발표는 여기 났어요. 여기. 실적 발표는 여기 났어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 종목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매도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급락한 거 아니에요? 여기 삼성전자가 이 하루 만에 5% 빠지는 경우가 잘 있습니까? 근데 이날 삼성전자 5%씩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다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건 뭐 하나로 기준 21선. 배운 그대로 쌍봉 찍고 21선 깨져서 이 돌파 못하면 끊어지는 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다 피해 나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 지수가 앞으로 삼성전자 빠지면 지수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내릴 가능성이 많죠. 이런 종목도 있는 반면에 이런 약세장에서도요. 삼성전자와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에코에너지라는 종목인데 뭐 에너지 관련해서 뭐 자기가 자립적 에너지를 뭐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에너지 관련주 뭐 그 OCI나 하나케미칼 이런 거 하고 뭐 조금 올라가는 거 있는데 이거는 뭐 개별 종목이 합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 긴 기간 조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항상 이야기지만 하락한 주가가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이곳에서 특별한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잘. 개별주 중에서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지만 실제로 종목은 대부분 이렇게는 안 올라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 하락이 끝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상승이요. 하락이 끝나면 상승이 아니에요. 상승이 끝나면 하락,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상승도 오래 상승한 사람은 쌍봉을 만들거나 쓰리봉을 만들어요. 그러면 기간 조정. 못 올라가고 옆으로 행보하는 게 있어요. 하락도 마찬가지요. 하락도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100%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옆으로 뭡니까? 기간 조정을 합니다. 기간 조정. 여기 똑같은 거 아닙니까?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 구간에서 고점. 세 개의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옆으로 길게 깁니다. 얼만큼? 이 행보한 기간만큼 더. 그리고 이거 짧으면 안 좋습니다. 왜? 충분히 기간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더 길게 길죠? 그리고 여기 봐요.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양봉이 바닥에서 터졌다? 그리고 다음날 여기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건데요. 이 전문가들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여기 샀대. 이봉에 샀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 에코에너지가 특별히 시장 안에 관심 종목이면 모르죠. 근데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거래량도 안 터지는 10만 주 터지는 이것도 거래가 늘어나서 10만 주 터지는 이 종목을 내가 딱 보고 있다가 관심 종목으로 딱 보고 있다가 양봉 터지니까 야 오늘부터 시작이다 하고 엔터기 탁 쳐서 사는 전문가 있으면 진짜 전문가가 아닌 신이죠.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제 끝나고 나서 지도 이제 뭐 차트 공부를 하고 주식을 하니까 차트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걸리는 거야. 바닥에서 양봉이 좀 꽤 큰 양봉이 뜨면서 거래량도 터졌네. 왜 그러지? 하고 그때서 해봅니다. 지나고 나서.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그리고 나면 이 종목 괜찮아 보이는데 내일부터 한번 매매를 해볼까 하면 요 구간이요. 어디 기준? 21선이요. 21선. 뭐 딴 게 있나요? 추격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21선 근처에 깔아놓는 거예요. 21선 깨져서 저 양봉이 사라지면 손절하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배운 그대로 뭐 하나 믿고 21선 하나 믿고 나는 21선 깨져서 여기서 샀으니까 우수 운주화가 21선 뭐 대이긴 했지만 난 21선 약간 뭐 핸보면 한 선호가 위에 뭐 한 2%나 3% 정도 손절을 하겠다라 생각하고 선호가 위에 샀는데 재수가 좋아서 걸렸다. 그러면 손절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손절 안 되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즐기는 겁니다. 차트를. 안 깨지면 안 팔면 되니까. 안 깨지면. 그러니까 서서히 뭐가 됩니까? 21선이 상승으로 터닝을 하면서 추세를 타죠. 근데 점점점 다가옵니다. 뭐가?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매물들. 점점점 다가오죠. 점점점 다가오죠. 아하. 그죠? 그래, 21선 깨졌죠. 여기 익절을 하는 거예요. 익절을. 깨졌으니까. 어쨌든 깨졌잖아요. 깨졌으면 익절을 하고 뭘 노려야 됩니까? 눌림목. 뭔 눌림목? 패턴이 나오죠. 첫 번째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랬죠. 눌림목. 자, 20에서 통과했지만 사면 안 됩니다. 왜? 패턴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두 번째 통과할 때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저점과 이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만약에 21선을 통과한다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 옛날에 과거의 차트를 반복으로 공부를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매매했던 건데요. 실제로 이때 매매를 해서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오늘까지 추세가, 무슨 윗꼬리는 좀 달리긴 했습니다. 윗꼬리는 달리긴 했지만 오늘까지도 추세가 살아있는데 이런 장에서 요런 매매 하나로 매매를 만약에 했다면 이 수익률이요. 여기가 뭐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지금 현재 고점이 4,000원이니까 단기적으로 30%가 넘습니다. 이런 장에서. 지금 장이 물론 뭐 코스닥 시장이 좀 뭐 최근 들어서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었잖아요. 셀트리온이나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셀트리온이 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시장만 끌고 가는 거지 개별주가 수익 내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장이었거든요. 그런 게 이 단기간으로 이게 뭐 일주일이나 걸렸습니까? 단기간으로 30%가 넘는 수익이 난다는 거 대단하죠. 물론 아직도 끝난 것도 아니겠지만 물론 뭐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에코에너지가 뭐 단순한 뭐 20에 살아놓고 매매한 거죠. 자, 요런 걸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직도 뭐 좀 어중간하고 좀 하죠.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저는 뭐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러나 그러면 저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뭐 저를 알고 있는 많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초보자들한테, 우량주 매매를 해라. 우량주 매매. 우량주 매매 그러면 다소 좀 그런데, 네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몇 개만 해라. 10개도 좋다. 더 이상 하지 마라. 알면 알수록 뭐예요? 확률이 떨어진다. 확률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실제로요, 제가 알고 있는 형님들 중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매매해서, 물론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길게 매매해서 몇백억 번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몇십 년 매매해서 그렇게 된 건 그건 맞지만, 물론 돈도 많았고, 뭐 여윳돈도 있었지만, 그런 건 맞지만, 그분 알고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기법 아느냐 별로 없어요. 단 그분이 잘하는 거는 아는 종목만, 몇 개 안 되는 종목만 매일 쳐다보고 매일 그 종목만 매매했거든. 기준은 21선이요. 21선. 근데 그런 사람은요, 내가 그 형님이지만, 그런 분들은 도인에 가까워요, 도인에. 사실, 개인 투자자 100명 중에 그런 사람은 한두 명도 없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뭐요? 1000명 중에 아마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그 형님 사람이요? 도인이지? 대부분 안 돼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저도 초보자들한테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식 요새 인터넷이라는 거 발달됐잖아요. 주식판에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분도 있고, 장사를 하시다가도 뭐 장사가 안 돼. 왜? 조금 하다가 손님 오면 뛰나가고 다시 또 모니터 앞에 쳐다보고 뭐 하루에도 불안해서 장사가. 직장은 안 그렇나? 상사가 부르나 회의하면 이건 뭐 또 로스고스 안 걸어놓는다. 개별주 매매하면서. 왜 그러나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우량주를 해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량주를 그렇게 주식 너 이양할 것 같으면 우량주만 해라. 딴 거 쳐다보지 마라. 그러면 장이 안 좋으면 우량주 못 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쉬어라. 쉬면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지킨다니까요. 처음에는. 근데 그 사람이 경력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경력이 쌓이면 이제 자기 눈에도 뭐 희한한 종목들, 이름도 잘 생소한 종목들, 쉽게 말해서 개별주라 그러죠. 개별주. 이 개별주가 왜 개별주잖아요. 개처럼 별나게 움직이니까 개별주요. 그게 시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시장은 안 좋은데 우량주는 떨어지는데 개별주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100개 중에요. 80개 떨어지고 20개 오르잖아요. 그러면 8알이 떨어지는 거예요. 8알이 8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희한하게 개인 투자 중에는 오르는 20개밖에 안 보여. 희한해 보면 자기가 이거 다 봤대.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요. 이것도 못 본 게 아니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가 보면 다 오른 거야. 오른 거. 다 오른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게 일반적인 투자고 일반적인 사람 심리요. 그러니까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우량주 매매하는 사람도 다 개별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단기 매매에 익숙해져 있어. 이미.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밟는 코스요. 그런데요. 그 기간이라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21선을 활용한 분봉으로 활용한 매매를 하면요. 혹시라도 깡통 차지 않고 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단기 매매를 했던 방법 중에 이 차트를 먼저 보고 나서 한번 봅시다. 실질적으로 이게 뭐 유명한 종목이죠. SMEC. 여기 있잖아요. SMEC. 뭐 3D 프린터 관련 중에서 옛날에 대장주 역할을 했어서 뭐 상한가 잘 나갔죠. 잘 나갔다. 여기도 뭡니까? 눌려주고 어디? 깨졌습니까? 눌림목을 주고 여기 안 깨지고 다시 2차 상승했죠. 물론 1차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뭐 요것도 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보시면 얼마나 장기적으로 행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면 흘러나서 다시 작아지고 두 번째 통과할 때 안 깨지죠. 그리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뭐 이거는 사실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 아니면 매매하기 힘들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요 구간이 잘 보이죠. 그나마 좀 잘하는 사람들은. 이 구간이 여러분 있잖아요. 야 여기 누구나 다 알지 싶지만 이렇게 보면요. 이 구간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보이죠? 그죠? 저기서 이렇게 짧게 이 기간에 보인다 그러니까 야 저기 진짜 차트 멋지게 만들어져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그 과정 중에서 이 구간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땡겨놓고 보면. 실제로 어려워요. 실제로. 그리고 이거를 멀리 해놓고 이래 보면 야 저 구간 이거 누구나 뭐 여기 보이죠? 여기. 엄청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땡겨놓고 보면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여기가. 쉽지 않은 구간. 그리고 여기 또 눌림목 쭉 올라갔죠. 그리고 봐요. 진짜 떨어졌습니다. 뭐 악재도 나오게 줄줄줄 떨어졌죠. 이것도 똑같죠. 떨어졌다가 어디 반등하죠. 어디까지? 21선까지. 여치 없어요. 그리고 다음날 봐요. 바로 조금 더 출발했습니다. 깨지고 여기도 올라타는 데쯤 또 깨졌죠. 그러고 나서 길게 떨어지다가 자 어제 차트 봅시다. 여기 어제 차트. 자 분봉 그러면요. 분봉.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물론 선물이나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해는 합니다. 왜 그거는 원체 빠르기 때문에 짧은 분봉 가지고 또 틱틱이라 그러죠. 틱틱이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절대 초보들은요. 분봉을 사용해도 뭐 1분봉, 3분봉 쓰지 마십시오. 그거 나중에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혈압 올라가 죽습니다. 보고 있다가 하다가 진짜 죽는다니까요. 그 1분봉, 3분봉은요. 한 3, 4%만 갑자기 올라오면요. 1분봉 이만해요. 이만해.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1, 2분봉, 3분봉 보다가 한 3, 4% 떨어지면 분봉 이만해요. 그럼 하고 죽는다니까요. 하고. 그러니까 제발 있잖아요. 초보일수록 뭐 잘하는 사람이야. 지가 1분봉 보고 하든 3분봉 돈만 벌면 되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초보들은 절대 분봉을 보더라도요. 30분봉을 봐요. 야 30분봉 지긋하지 않느냐? 지긋합니다. 단타 치는 사람들 1분봉, 2분봉 매매하는 사람 30분봉은 잠 옵니다. 막 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고 초보들은 30분봉 보여요. 왜 30분봉을 봐야 되느냐? 우리나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이 12개월이에요. 12개월. 맞지요? 12기간지도 있죠. 난 잘 모릅니다만 12기간지도 있지 않요? 12개월이에요. 12개월. 그리고 9시에 개장이에요. 3시에 맞춰요. 오후 3시에. 이거를 30%로 나누면 12개요. 12개. 그러면 보통 보면 파동값 계산할 때 3단위로 계산하죠. 3. 우리나라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가 3개월 단위로 끊잖아요. 마찬가지요. 3개월 단위로 끊으면 돼요. 3개 단위로. 그러면 12개예요, 이게. 가장 파동과 기술적 분석의 어떤 규칙에 잘 맞는 그런 분봉이 30분이에요, 30분. 30분. 딱 12개 나와, 12개. 6시간이니까 딱 12개 나와. 30분봉 가지고 매매하면요. 이 뭐 1분봉, 2분봉, 3분봉보다 돈 적게 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더 많이 벌어요. 그게 분봉을 30분봉으로 바꿔요. 여기 보면 뭐 30분 바꾸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바꾸면 되죠. 30분. 이건 뭐 또 지저분하게 있는데 이거 다 지워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뭐가 필요합니까? 다 지워, 다 지워. 다 지워. 뭐 하나만 놔도 21선 하나만 딱 놔도 다 지워. 다 지워요. 자, 그러면 딱 표시 나죠. 여기서 야, 어스가 이야기했지. 그러면 이거 파란선 여기 21선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샀다? 거짓말이요. 내가 이야기했죠. 거짓말이라고. 그 사람 거짓말이요. 거짓말. 보고 있으니까 이게 차트 검색하다 보면 이게 올랐네? 이게 장대 양복이 떴네?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 딱 노력이 있다가 야, 딱 엔터키 치는 거. 난 이래 샀다.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진짜 보고 있었든지 거짓말이든지.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못 사요. 그럼 언제 사느냐. 기다려요. 소설. 기다려. 어디? 눌림목을 줄 때 뭐가? 요거와 주가가 가까워지는 구간에. 여기는 딱 되진 않았지만 눌림목을 주고 여기 상승으로 터닝했을 때 내일의 상황.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깨지면 불과 1%도 안 돼요. 1%도. 1%도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종가 배팅 하는 거예요. 종가 배팅. 그러면 오늘 장중에 얼마까지 올랐죠? 지금도 분봉상 21선 깬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제 샀어요. 어제. 한 번도 우리 매수가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 안 그래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동 넣으면 야, 이거 뉴스 떴습니다. 상한가 갑니다. 오늘 뉴스 떴더라고요. 뉴스 뜨는지 알고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매수 관점에 있으니까 산 것뿐이고 손절매, 보유 관점 신호가 매도 신호가 안 나왔으니까 깨지면 팔면 돼요. 매도 신호가 안 나니까 보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뉴스가 뜬 거예요. 뉴스 뜨면 상한가 못 가면 당연히 팔아야죠. 안 그래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판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하신지 안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분봉이나 5분봉으로 고쳐서 한번 매매를 해볼까요? 그러면요. 5분봉조차도 아침에 시가 출발하고 20일선 위에 시가 출발 나와서 한 번도 안 깨졌어요. 아직까지도. 그죠? 근데 이게 또 3분봉이나 1분봉 하면 들락날락 했을 거예요. 들락날락.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인데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30분봉으로 보면요.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개수 한번 살펴볼까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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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12개니까. 3개. 그래서 30분봉 매매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한번 해봐요. 30분봉의 봉 하나하나 단위를요. 뭘로 보느냐? 그냥 1봉이라 생각하고 봐요. 30분은 그게 돼요. 왜? 12번만 고민하면 되니까. 12번만. 개인 투자자가 돈 못 버는 게 올라가면 이걸 팔아야 되나? 아니면 또 떨어지면 아까 팔았을 걸. 또 마찬가지죠. 뭐 손절하고 예를 들어서 내려왔는데 올라가면 아씨 아까 살 걸. 맨날 껄껄 하다가 죽잖아요. 껄껄 하다가. 뭐 아까 김정은 교수는 그 사람은 껄껄껄 하다가 죽는다. 그러더만. 이 30분봉은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고민할 게. 그게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가 분명합니다. 다만 뭘 하느냐. 매수는 분명히 이 통과하고 눌림목을 줄 때 사용.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우리 또 보여드릴 테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보여드릴 테니까 봐요. 여기서 사고 매도는 어떻게 하냐. 여기 갭이 메워지잖아요. 여기 갭.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인 이 갭이 메워지면서 깨지잖아요. 그러면 21선이 살아있어도 조정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때는 이익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보유를 계속해요. 그러면 거의 다는 아닙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확률이 높다는 것 뿐이지 무조건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그 중에 70% 이상은요.
이건 파동이 크게 나오고 파동이 나옵니다. 적든 작든 파동이 나요.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 파동 나올 때 어차피 분봉 매매는 뭡니까? 끌고 가는 매매가 아니잖아요. 단기 매매잖아요. 어느 정도 뭐 분봉 매매 하시다 보면 보통 5%에서 7% 정도 수익권이면 만족해야 됩니다. 분봉 매매는 원래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봉 보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목표가나 이익실을 하면 분할 매수하면서 챙겨놓고 보는, 요즘 같은 장은 또 그런 매매가 잘 통하죠. 그거 챙겨놓고 보는 그런 장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잠시 좀 쉬었다가 물 한 잔 먹고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질문인데 참 재밌습니다. 재밌으면서도 조금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죠. 계란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 병아리가 문제냐 이 소리 같기도 하고, 이 질문이 참 애매모호한데 참 어려운 질문이 이게 뭐냐 그러면 주식을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파는 건지 아니면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건지, 그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 같은데 그게 뭐가 정답이냐, 계란이 문제냐 병아리가 문제냐 이 질문 같은데, 지금 오늘 강의하는 이 내용에 이 질문이 상당히 적합하기 때문에 고른 건데요. 자, 주식을 올라갈 때 사야 되느냐 아니면 주식이 내려갈 때 사야 되느냐. 이렇게 올라갈 때 살 때는요 불확실성을 확인할 때 사야 됩니다. 그때는 뭐냐, 그렇게 이거 다시 메모장으로 가면요 이거 간단해요. 이것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주식을 올라갈 때 확인해서 매수할 수 있는 거는요 불확실성이 강할 때예요. 불확실성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요, 지지선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디가 지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봉이 시가를 지지하고 양봉이 확인되는 순간에 시가를 손절가로 잡고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이때는 뭘 때? 역배열일 때. 역배열일 때. 21선 아래 주가 있을 때. 이럴 때는 확인하고 양봉을 확인하고 시가 손절가를 잡고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돼요. 시가 손절가. 시가 깨지면 손절 할령하고. 대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최대 21선 근처예요. 왜? 낙폭과대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반등일 뿐이니까. 반등일 뿐이니까. 최대 21선 근처까지요. 이 역배열일 때. 그리고 반대로요. 반대로. 그러면 내릴 때 사는 거는 뭐 있습니다. 뭐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뭐냐? 21선이 살아있는 종목이 눌림목을 줄 때 뭘 손절가 잡고 21선을 손절가로 잡고 이때는 내릴 때 사는 겁니다. 왜? 지지선이 있으니까. 간단해요. 지지선이 있으니까. 성공하면 보유하고 실패하면 손절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렇게 둘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지금의 시장 상황이나 지금의 내가 보고 있는 간종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는 것도 맞고 내려갈 때 사는 것도 맞아요. 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맞는데 위치가 어디냐고. 위치가. 그것만 하면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질문에서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얘기인데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차트를 한번 보면 돼요. 보면. 자, 이게 뭐 제목은 뭐 보일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목은 알 필요도 없고, 자, 이 종목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리면 바로 반등 안 합니다. 횡보한다 그랬어요. 그죠? 물론 있잖아요. 물론. 말은 맞아요. 말은.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싸게 삽니다. 안 그래요? 요 꼬리에 탁 잡았으면 제일 싸게 사요.
죽어요, 죽어. 뭐, 이 기간까지 기다리려고 그러면 세월이요, 세월. 죽어요. 이거 먹으려고, 여기서 요거 먹으려고, 이 며칠입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이걸 기다려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죽은 종목은 매매하지 마라. 죽은 종목.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다. 그 살아났으니까 여기 따라간다? 이거 보면 각도가 좋지도 않은데 여기서 사요? 기다려요. 어디? 눌림목을. 똑같아요. 내릴 때 사면 돼요. 내릴 때. 아까 배웠죠? 질문에서 21선이 통과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럼 내릴 때 사요. 왜 그러나 그러면 잘 봐요. 21선이 하락하고 있다가 얘가 올라갔다가 눌림주면 하락하고 있는 21선이 방향이 약간씩 변합니다. 왜?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21선이 오늘 올라탔다고 해서 21선이 21선 올라탔으니까 21선이 휙 돌아요. 21선은 20일의 평균값이요. 20일에. 이동평균선에 붙어있는 건 숫자 개념이라 그랬죠. 20일 동안 주가가 밑에 있었던 종목. 그 20일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하루 올라탔다고 봉이 올라탔으니까 내가 봉은 뭡니까? 봉은 단위개수입니다. 1. 뭐 일봉이든 분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연봉이든 간에 무조건 봉은 하나요. 근데 한 살짜리가 21선 형님 위에 올라탔다고 해서 형님이 내가 한 살짜리 따라가야지. 아니란 얘기죠. 이게 시간이 흐르면 얘는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 뭡니까? 이걸 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눌림목이라고 그래요. 눌림목. 왜 여기서 사지 말아요. 왜 비싸게 여기 사요? 여기서 보지도 못했으면서. 기다려요. 여기 사요. 그리고 고점을 기준으로 저항되면 팔아줘요. 왜? 이 종목이 완전 정배열이 아니니까. 신규주 깨기죠. 20에서 하나 있으면 신규주죠. 그리고 또 어디서? 여기서 사야 됩니까? 이제는 21선 이제는 완전히 삼각으로 돌았는데 여기 사야 됩니까? 아니에요. 답답해져요. 물론 사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지 마시고요. 또 기다려요. 또 기다리면 두 번 지지를 확인하는 쌍바닥 개념을 줍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더 큽니다. 그죠? 보이죠?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습니다. 또 막 한없이 올라갈 거겠죠?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이럴 때 이런 구간에서 또 사세요. 이런 구간에서. 조정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길게 보면 여기서부터 좀 지저분하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차트도 뭐 신규주긴 하지만 나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 조금 길게 투자하시는 분은 이 근처에서 사서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지금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개인 투자자가 지금 장도 불안한데 뭐 아무리 실적이 좋고 뭐 앞으로 정상성이 좋고 해도 장기 투자하기는 사실은 뭐 쉽지는 솔직히 않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뭐 그게 뭐 전문가로 해서 여기서 사서 이까지 보유하고 나중에 뭐 혹시라도 이까지 가면 봐요 내가 여기 사서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도 그렇게 못해요. 지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사람 얘기일 뿐이지 본인이 투자해도 그렇게 못할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 맺지 마시고 요런 물론 내가 뭐 여러분한테 단타를 조장하거나 샀다 팔아 하는 거를 뭐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장이 좋으면 홀딩해서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장이 좋을 때는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대장이에요. 지가 아무리 있잖아요.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가 지지고 맞춰도 못 맞춥니다. 왜? 지나가 봐야 하니까. 못 맞춰요. 장 좋으면 있잖아요. 그냥 쓰리봉이나 쌍봉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어깨에서 파는 거 좀 덜 먹고 그게 돈 제일 많이 벌어요. 근데 지금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왜 마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드리려 그러면 2014년도 장도 제가 볼 때 종목장입니다. 지수장이 아닙니다. 지수는 박스권에 가도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건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뭐 선진국이나 뭐 어떤 뭐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삼성전자마저 이제는 성장기를 지나가 성숙기로 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수를 땡길 만한 업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물론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박스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종목장이 지금 요즘 최근 들어 바이오주들 보면 뭐 셀트리온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긴 했지만 그 바이오주들 제약주들 뭐 이런 종목 내수주들 뭐 이런 좀 움직이기도 했죠.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 또 종목종이 물론 코스닥이 많이 빠졌지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사가지고 장기 보유해서 돈을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단기 매매도 물론 단타는 아닙니다. 이거는 30분 보니까 단기 매매도 병행을 하면서 해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유리할까 싶어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거 진짜 이 쉽지만 이렇게 해서 돈 잃으면 저를 고발을 하세요.
그것만 해봐야 돈 잃을 일이 없어요. 지키기만 하면. 이거 쉽지만 꼭 배워서 알아둬야 될, 이거는 뭐 고수도 초보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배워서 알아둬야 될 중요한 강의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서 들어보시고, 간단하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이건 뭐 못할 거 이슈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배워서 지키기만 한다면 2014년도로 청말이 아니고 적토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